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방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김희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병원장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67년생이거든요. 만으로는 이제 57세.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57세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대학은 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한 다음 93년도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93년도서부터 이제 3년 동안 이제 모교병원에서 인턴, 그다음에 레지던트 수련을 밟고 96년 9월서부터 이제 모교병원에서 펠로우로 이제 제천 오기 전까지 거기서 진료 교수로 하다가 2000년도 2월 달에 제천 세명대 부도한방병원에 이제 제가 전공하는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가 이제 개설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모교에 있고 싶었는데 그때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설립자이신 고 권영우 박사님께서 직접 면접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아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면접을 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제 2월 말서부터 이제 제천에 거주하면서 이 세명대부도 한방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애했죠. CC였나요? CC는 아니었었고요. 그냥 그 아시는 분 소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럼 첫눈에 딱 이렇게 반한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 생후 6개월에 이제 소아마비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장애 이제 4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좀 차별이 좀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안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차별적인 측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차별 없이 봐주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호감을 가졌었고, 하다 보니까 또 연애도 하고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녀는 지금 셋을 뒀습니다. 예, 여자, 딸도 아들 하나. 사실은 그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의사고 또 의료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의료 쪽에 이제 들 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시켰었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의학 계열이나 또 약학 계열 아니면 참 밥 벌어먹기 살기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문과 쪽으로 가면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행정고시에서 뭐 공무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판검사가 되거나 뭐 이런 쪽, 의학 계열로 가면 이제 뭐 약사나 또는 의대 쪽으로 가서 뭐 의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제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사는 게 꼭 행복한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하면 애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꼭 이 길을 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본인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우리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쫓아와 주는 애가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애도 있는 것처럼 강요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뭐 각자 적당히 잘 취업을 해서 본인의 삶들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하고 일단 피부과 쪽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방병원 하면 한방과 뭐 침술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목이 많네요. 제가 그 인턴 마치고 94년도에 레지던트로 이제 과를 선정을 할 때 내가 이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이제 내과라든지 중풍내과라든지 또는 친구과 쪽 이런 쪽이 이제 제일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제가 전공하는 쪽은 사실은 그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요즘은 뭐 양방도 뭐 피부과나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이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있는 과목이지만 90년대 중반만 해도 그렇게 별로 인기 있는 과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뭐, 경쟁이 많은 쪽보다는 이제 좀 없는 곳에서 한번 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그 당시 때 중풍내과라든지 친구과 쪽 보면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미리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 없으세요? 뭐, 특별하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도 또 이쪽으로 하실 건가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요즘 말하면 인문사회 계열 쪽? 그쪽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취미가 좀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천에 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산하고 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물고기를 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붕어나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좀 나가면 뭐 이렇게 그 강도 있고, 동강, 서강, 뭐 주천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민물고기 같은 것들, 피라미서부터 시작해서 납자루라든지 이런 민물고기 같은 것도 이제 수조에 넣어서 키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때서부터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P판이나 CD 같은 거 구입해서 좀 오디오적으로 좀 듣는 그런 취미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지금도 키우고 계세요? 예,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컸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물고기들은 사이즈가 되게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자루 같은 거 해봤자 손바닥 반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끼도 낳고. 번식까지는 번식까지. 그거는 상당히 고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키웠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또 잘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 나가서, 강에서 이렇게 어항 같은 거 쳐서 가끔 자고, 이렇게 큰 것들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것들. 그래서. 먹이를 뭘 주나요? 먹이는 파는 거 되게 많죠. 그냥 사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물고기 사료. 낚시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낚시도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추웠어요. 그때 2월 아마 말쯤 제가 이제, 발령은 제가 2000년 3월 1일 날 받았는데, 어차피 이제, 분위기도 익힐 겸, 또 과도 좀 이제, 저희 과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 볼 겸 해서 2월 말, 한 20 며칠 경서부터 제철을 많이 썼거든요.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추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이 너무 매웠어요. 지금 그때 하고 이제, 일단 도로가 많이 이제 잘 뚫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당시 때는, 아직 제천에 집을 못 구해서 후배랑 같이, 후배가 그때 저기 매포 쪽에서 부원장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 후배네 집에서 한 제천에 집 얻을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나요. 2000년 몇 년도부터인가 이제 약선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천에서 이제 바이오 엑스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약선 음식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하고 약은 서로 같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특별히 어떤 음식을 딱 찍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전체적으로 음식의 어떤 그 종류라든지 퀄리티들이 많이 올라가서 가끔 이제 친구들 이제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제천에 좀 그래도 좀 이름 알려진 집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아니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맛도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5년 이상 있다 보니까 현지인이 거의 다 돼서 그런지 특별히 어떤 집 맛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맛있다. 예,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음식에는 그런 불만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올해 이제 정부 지원을 하는 국제 바이오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서부터 10월 거의 한 30일 정도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저희 병원하고 이제 제천시청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 행사 기간 안에 이제 저희 병원,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저희 한방병원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진료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어떤 의료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 전에 뭐 매년 하던 행사들은 한 일주일 정도니까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각 교수님들하고 또 수련의 선생님들 또 이렇게 진료 시간 또 조절해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또 나갔을 때 또 적당한 인원이 나가지 너무 또 적게 나가면 또 환자를 또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또한 200명 이상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이 있어서 진료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저희 병원은 어차피 학교 병원이고 학교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진로로 수익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일정 정도 봉사활동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이제 기간이 좀 길어서 좀 힘들다. 그 정도. 일단은 정년을 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만두고 아마 뭐 다른 걸 했다고 하면 아마 진작에 나갔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정년이 한 7년, 8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년을 해야 되겠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생들한테 제가 아는 또는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좀 이렇게 가르치고 나가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인 거고요. 사실은 정년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이제 병원장 된 지 2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뭐, 정년을 지금 생각해서 그거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병원장직 내려놓고, 진짜 정년 한 1, 2년 정도 남았을 때, 그때라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은 뭐 특별하게 병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환자의 치료를 높이거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 쪽을 이제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집이든 뭐래 보니 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보면 이제 학급마다 교훈이 있고 또 학교에 또 교훈이 있고 집에 가훈이 있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마 뭐 액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뭐 써붙여 놓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퇴색됐거든요. 요즘은 어느 집을 가도 집에 가운 걸어 놓고 이런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족 간의 대화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고지식한 사고방식으로, 어렸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에 살더라도 단독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 있는 집에 살다 보니까 뭐 강아지도 키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집 밖에서 생활을 했죠. 요즘은 이제 아파트 생활하려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학업에 치중하고 또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안 사람이랑 그래서 좀 반려동물을 하나 키우자.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더니 어떤 놀라운 효과가 생기냐면 이제 그 반려묘, 그 고양이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래서 전에는 그냥 밥 먹고 띵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같이 놀아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어, 딸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저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3분의 1은 반려묘 사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애들이 크면 다들 이제 부모 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못 미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100점, 넌 이걸 못했으니까 50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본인이 맡은 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부모 공경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와이프는 특별히 해주고 음, 사실은 저 만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시골도 왔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좀 약간 좀 옛날 분이셔가지고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시집살이를 좀 했습니다. 같이 살으셨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머니 아버님 춘천에 계시거든요. 서울 사셨다가 이제 춘천에서 살고 계시는데 시집살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눈에는 다들 뭔가 좀 불만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오히려 저보다는 이제 안사람을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때도 저보다는 안사람한테 하고 또 안사람이 또 이제 부모님을 다 공경하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사람 많이 사랑하고요. 우리 또 애들, 아들, 딸들 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예.